네, 어느덧 코스피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폭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시장 속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상승률을 안겨줄 저평가된 종목, 저희 잠금 해제 통해서 오늘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적부터 주가 전망까지 꼼꼼하게 잘 봐주시는 분이죠. 오늘은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왜 그러시죠? 대표님이 나오시니까요. 네, 네. 그 이유는 봐주시는 종목들이 진짜 잘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어유입니다. 디어유는 대표님께서 2번에 걸쳐서 봐주셨던 종목이고 최근에 재추천해 주셨는데 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가 아이피들, 뭐 블랙핑크라든지 BTS에 대해 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디어유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디어유는 사실 4월 17일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고 네. 그리고 나서 상당히 큰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재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 거래일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 뭐 관세 충격에서 자유롭다라는 이 컨텐츠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과 그다음 추가적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뭐 BTS라든지 아니면 블랙핑크라든지 이제 컴백이 되기 때문에 메가 IP 컴백에 따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SM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라이즈라든지 아니면 NCT 위시라든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드디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텐센트 계열의 QQ 뮤직에 드디어 버블 서비스가 베타 버전으로 런칭을 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국의 인지도 있는 아티스트들도 입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국 QQ 플랫폼에 입점을 한 뒤로 연간 수백억 원대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렸다는 것도 가장 큰 중장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목표가였던 7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손절가 5만 원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7만 원까지 꾸준히 들고 가보는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봐야겠죠. 어떤 헤드라인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쪽인 것 같은데 화장품입니다. 스킨케어, 우리나라 스킨케어 제품들이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관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화장품 좋아하고 스킨케어 좋아하는데 지금 주가 가는 거 보면 화장품을 살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담았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기회를 보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관세 때문에 2분기 실적부터 걱정이 되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관세 충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화장품주는 물론 관세 충격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제품들 자체가 가성비로 승부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관세로 인해서 약간의 가격이 좀 높아진다라고 해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구매가 어려워지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월 수출 통계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 떨어지고 있는 것들도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내 이제 소비 심리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과 이제 한한령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수출액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방한 외국인들 증가 수혜가 가장 기대되는 게 바로 이 화장품, 특히나 K-뷰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한 방한 외국인들 중에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올리브영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화장품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 화장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너뷰티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한 40% 이상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카테고리가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일정을 보면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까지는 사실 이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일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약간 지금 기사들을 보면 좀 엇갈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일단 오히려 프라임데이 첫날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기사도 있지만 반대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사실 이 매출이 줄었다라는 통계는 아마존 측에서 좀 반박이 나왔어요. 이거는 잘못된 통계다라고 언급이 됐고 실질적으로 4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첫날 거래하는 게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더 싼 제품이 있으면 그걸로 갈아탈 수가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날 조금 매출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해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오히려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존 쪽에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아마존과 협력 관계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의 뭔가 관계성이 부각되는 쪽을 찾아보자라는 강력한 힌트를 주셨고요. 저도 올리브영 갈 때마다 최근에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면서 어떤 종목을 그러면 잡아볼 수 있을지 유망주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VT. 네. VT가 한때 그 리들샷으로 진짜 주가가 많이 갔었고 잠깐 조정이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홈뷰티 선도, 판매 채널 확대. 일단 판매 채널 확대는 다이소 생각이 나고요. 홈뷰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쪽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스킨부스터 어떻게 보면 홈뷰티 쪽으로 이제 스킨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리드샷 제품을 만들어서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던 기업입니다. 이 리드샷은 미세침을 말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실리카 계열의 미세침을 이용해서 피부에 약간의 상처를 낸 다음에 그 안에 유효 성분을 굉장히 깊숙이 넣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씩 후발주자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선도 기업으로서의 어떤 인지도가 워낙 높고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유통 채널인 다이소와 그다음에 올리브영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편의점에도 입점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통 채널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국내 판매 채널 확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가장 먼저 흥행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아마존, 그다음에 울타뷰티, 그다음에 영국의 부츠, 그다음에 러시아의 리테일러 1위 기업이죠. 골드애플 이런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대형 유통 채널로 입점이 계속적으로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매출 성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쇼피를 통해서 이제 동남아 쪽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고 실리콘투아는 또 중동 기업도 채널 확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미국이 어떤 정체가 됐다, 일본이 살짝 성장률이 둔화가 됐다 해도 다른 쪽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률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고려하면 좋은 회사가 바로 V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VT에 대해서 스킨케어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 그리고 채널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모멘텀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담고 있는 흔적이 남고 있는데 VT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지수의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기 고점 매수를 좀 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현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는요. 조정 나오기 전에 전고점이었죠. 45,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주셨고요. 지금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 3만 원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이제 내수 보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같은 유통주 쪽으로도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유통주는 사실 시장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약간 반신반의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섹터로 이번 주에 약간 유통주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됐고 네. 실제로 이마트를 필두로 해서 강세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일단 지금 소비 쿠폰을 포함해서 추가 경정 예산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유통주들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역시나 화장품과 마찬가지입니다.
방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관광 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실제 우리나라 유통 채널에 들어와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표도 상당히 양호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금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사주 비중이 좀 높은 게 유통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주 쪽으로 관심이 시장에서 몰리면서 수급 유입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주가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당 가치, EPS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ROE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간접 배당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떤 의무화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유통주에게는 호재지 악재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까지 봐주셨는데 그럼 유통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그 종목명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참 친숙한 이마트 나와 있는데요. 이마트 두 가지 투자 포인트도 함께 잡아보시죠. 정책 수혜,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홈플러스, 경쟁사가 이제 좀 제거가 됐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 수혜는 당연히 볼 수 있는 대표 유통주입니다. 내수 정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구매자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유통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근데 정책에 대한 수혜를 빼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주주 가치 제고에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였습니다. 2월 달에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어떤 공시가 올라왔었는데 일단 최소 주당 한 2,500원의 배당 얘기를 좀 해줬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발표들, 그 다음에 실제로 4월 달에 자사주 28만 주를 소각하겠다는 공시가 나왔을 정도로 이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전부터 주주 가치 제고에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계속 몰릴 수 있는 대표 유통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쟁사 패점 효과가 이제 7월 달부터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가 단계별로 패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호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본업이 이제 할인점이라든지 트레이더스 이런 쪽들인데 본업에 대한 어떤 업황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원가율 개선, 그다음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완벽하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올해 5천억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00% 가까이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실적만 봤을 때는 최근에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보다는 오히려 추가 상승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대표님께서는 늘 실적을 먼저 확인하시고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 주십니다.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밴드 설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언제 이렇게 많이 올라나 싶을 정도로 좀 빠르게 오르긴 했는데 월봉으로 두고 보면 아직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월봉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실적이 작년은 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고점과 지금 주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실적은 극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주가는 멈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차트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회사의 PBR이 지금 0.2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일단 상단에 매물 저항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전고점과. 그래서 1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손절 라인 이탈 시는 반드시 현금화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손절 라인 9만 원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